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있는 상담 커뮤니티에도 부부싸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자주 싸우게 된다고,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10년, 20년을 사는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예전엔 이런 말을 아예 안 믿었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는 부부만 싸움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부부가 너무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분화가 안 된 경우나 한쪽이 스스로 희생하는 거죠. 또는 어쩔 수 없이 한쪽이 너무 억압이 심해서, 또 부부라고는 하지만 아예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부부싸움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부 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아가 분명하고 또 그래야 하거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또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한 부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건강한 부부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여야 하거든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해하시라는 표현으로 부부 간에 서로 동등하게 싸움이 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서, 또는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좀 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대신 부부싸움 그 자체가 아닌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는지,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성숙한가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부부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죠. 또 모든 부부한테 다 같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느 부부나 국가 불문, 인종 불문, 그 누구든지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자녀 앞에서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어른인 우리도 참 힘들죠. 그런데 부모가 힘든 건 자녀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한번 싸우고 화해하면 그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부부싸움의 흔적이 영구적인 상처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부부싸움으로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랬듯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이 우주가 다투면 나를 둘러싼 온 세상,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받쳐줘야 할 온 세상에서 대격돌, 대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엄마 아빠의 싸움은 아이들에게 전쟁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미 다 화해하고 지나간 일이 됐을지언정 아이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전쟁의 상흔,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영구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대체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싸움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릴수록.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엄마 아빠 사이가 다시 좋아지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엄마 아빠 양쪽이나 아니면 한쪽 부모에게 가서 직접 중재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자기 방을 싹 치우거나 또 책을 펼쳐서 막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릿 강대처럼 엄마 아빠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아예 모른 척하고, 그렇게 아이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불화가 계속되면 아이들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끼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어린 자녀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라면서 점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분노의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가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들한텐 엄마 아빠의 싸움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고통, 극심한 스트레스거든요. 아이들의 교감신경계가 과활성, 과각성 상태가 되면서 아이들의 뇌는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절히 분비가 되면 괜찮은데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 전쟁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낄 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도 너무 많아지면서 한참 발달 중인 우리 아이들의 뇌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 영유아기를 지나고 학령기를 지나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계속적으로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 맞게 발달하는 뇌의 영역이 있고 또 이렇게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는 그만큼 뇌의 손상에도 치명적인 시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분, 감정에 관여하는 편도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위축되거나 전두엽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에 계속 노출되면 공부에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뇌는 부부싸움이라는 전쟁 속에서 총, 칼 피하고 숨느라고 뇌의 에너지를 모두 다 전쟁을 치르는 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정작으로 공부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집은 맨날 싸웠는데 내 동생은 공부를 참 잘했다. 전교 1등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노력을 한다고 했죠. 어쩌면 그 아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살 길, 생존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했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 어찌 보면 참 대견하긴 하지만 그 아이의 처한 상황과 생존을 위한 노력, 그 상처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 또 싸울지 몰라서 늘 초조하고 불안했던 아이는 그 불안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우리 뇌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뇌한테 가장 익숙한 감정을 습관처럼 늘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늘 불안에 익숙했던 뇌는 계속해서 불안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습관이 된 불안이 밖으로 표출될 땐 분노로, 안으로 향할 땐 유난히 오래 지속되는 열등감이나 우울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갈등이라고 학습해 버렸기 때문에 또 결혼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이상적인 결혼 생활에 집착하거나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한 그림 같은 가정을 이룰 거야.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결핍은 늘 과잉, 집착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이상적인 부부 생활을 꿈꿔도 정작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도 또 해결하는 과정도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싸우는 모습만 봤지 부모님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본인도 괴롭고 또 그 집착이 배우자를 너무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싸움이 대물림처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너무 낙심되고 또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나는 이미 자녀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 버렸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이 세상 그 어떤 사이보다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관계거든요. 실제로 한평생 상처를 준 부모님이 백발 노인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자식에게 용서를 구해도 자식의 상처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관계에서라면 어디 가당키나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 자녀 사이에서는 이런 기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너무 순수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순수해서 치유의 힘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진심 어린 사과라고 했잖아요. 사과하고 또 싸우고, 사과하고 또 싸우고. 이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겠죠. 이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는 게 정말 내 맘대로, 노력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부부 관계는 나 혼자만의 노력, 나만의 의지로 개선하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또 없어야겠지만 또다시 자녀 앞에서 싸우고 말았다. 그렇다면 꼭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는 과정, 엄마 아빠가 서로서로의 상태를 잘 전달하고 존중하고 합의하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함께 있어주고 각자 문 쾅쾅 닫고 나가버리거나 입을 뒤집어 써버리거나 싸웠다고 각방 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성숙하게 조율하고 생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가끔은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할 만큼의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엄마가 직장을 다녀서 너무 미안하고 또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한 불필요한 죄책감 말고 그 대신 정말로 꼭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내 자녀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것들을 먼저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느꼈을 때 우리 집은 참 안전하구나. 이것만큼은 자녀들에게 보장해 주는 거죠. 자녀에게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자 한평생을 살아갈 든든한 심리적 자본,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유아기부터 학령기, 또 청소년 자녀들까지 학부모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기록해 둘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찍었던 영상이라 말도 좀 빠르고 참 못 찍긴 했더라고요. 지금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해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시간 나실 때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